매를 길들이는 시간. 환양녀. 환양녀. 그것은 참으로 가혹한 단어였다. 국경지대는 언제나 정세가 불안하였다. 곡식이 서리거도 약탈당하기 전에 거두어 숨겨두어야 하는 열악한 곳이었다. 하늘이 높아지고 마른 살찌는 계절이 돌아오면 늘 두려움이 시작되었다. 유목민들은 그 부족의 갈래가 복잡하여 반목하다가도 기나긴 겨울을 나기 전 식량이 부족할 것 같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마음을 합쳐 노략질하곤 했다. 척박한 땅을 일구는 것도 어려웠지만 세금은 꼬박꼬박 내야 했기에 정착민들의 삶은 고단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오랑캐들은 곡식만 노략질한 것이 아니라 때때로 여인을 납치해갔다. 납치당한 여인의 삶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다. 대부분은 생사불명이 되어 잊혔으나 간혹 교환 조건으로 되돌아오거나 덜어는 제 힘으로 족쇄를 끊고 도망쳐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돌아와도 문제였다. 한솥밥을 같이 먹던 가족들도 여인의 생존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 치욕을 당하고도 자진해서 죽지도 않아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추한족 속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그런 환양녀가 낳은 아이는 단일민족의 혈통을 더러운 오랑캐의 피로 오염시키는 흉물 그 자체로 취급받았다. 그 꼴을 당하느니 그냥 죽지 도대체 왜 살아? 나 같으면 당장 혀 깨물고 죽겠네. 낯짝도 두껍지. 가슴 속에 비수처럼 꽂히는 속삭임은 광야의 눈보라보다 더 차갑고 시렸다. 멍한 눈으로 바라본 지평선 끝에 작은 지붕들이 신기루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토록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곳, 실제로 돌아갈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었던 그리운 곳이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있었다. 하지만 소희는 선뜻 발걸음을 옮길 수 없었다. 발걸음을 내디디면 충분히 다가설 수 있었으나 마음의 거리는 생각보다 멀었다. 용케도 버텨내어 돌아왔으나 오랑캐의 땅에 끌려갔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신에게 찍힐 환양녀라는 낙인을 알고 있었다. 그들에게 없는 존재, 죽었어야 마땅한 자가 되리라는 사실이 마음속을 공허하게 만들었다.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 사이로 야라탄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자, 너도 환양녀가 되어봐. 그 기분이 어떠한지. 기릿한 피냄새를 풍기며 그가 귓가에 속삭이는 듯했다.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울부짖었건만 보내주지 않을 때는 언제고 이제 그를 품어 안으려 하자 그는 이렇게 그녀를 광야에 버려두었다. 가. 어서 가버려. 뒤돌아보면 베어버리겠다. 네가 그렇게도 사랑하던 네 동족들에게 돌아가라고. 광기로 섬뜩하게 빛나던 그의 눈동자가 지금도 광야 어디에선가 자신을 향해 있을 것만 같았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갈 것처럼 춥다. 바람이 어찌나 차가운지 땀을 스치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바스러질 것만 같다. 정말로 돌아가지 않으면 얼어 죽으라고 할 셈이었는지 그는 그 흔한 겉옷 하나 둘러주지 않고 허허벌판에 그녀를 등 떠밀어 보냈다. 얼어붙은 마른 땅 위로 두 개의 동그란 눈물 자국이 생겼다. 투둑. 눈물이 흐르기도 전에 얼어붙을 것 같이 추운 광야에서 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온전히 혼자였다. 돌아갈 곳도 가야 할 곳도 없어진 그녀는 나직하게 그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야라탄. 강하게 혼자 나가라는 뜻이라는 그의 이름이 가슴속에 사무쳤다. 당신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을까? 그를 원망하기보다는 오갈 데 없었을 그의 텅 빈 마음이 이 광야처럼 느껴져서 심장이 아려왔다.
소희는 울며 걸음을 한 발짝 앞으로 내디뎠다. 그래도 돌아가야만 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이안을 찾아가서 그에게 숨겨둔 보물의 위치를 알려주고 죽어야만 했다. 그 보물은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혼을 담아 지켜온 것이었으니까. 자신의 안위보다도 그 보물을 본래 주인의 손에 돌려줘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녀의 전진을 이끌었다. 소희는 한때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아버지는 이름난 관리였고 어머니는 유력한 권력가의 여식으로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시집을 왔다. 그 덕에 업문이나 익히는데 그치는 당대 여성들의 학식에 견주어 꽤 많은 책을 읽었으며 시와 그림에 뛰어났다. 어려서부터 정혼한 권위안의 집안과는 막역한 사이여서 오며 가며 가끔 다정한 눈길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몸이 약간 허약한 것 외엔 온화한 성격에 뛰어난 학식을 갖춘 정혼자 권위안은 소희에게 있어 늘 선망의 대상이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무난하게 그와 혼이 나여 남들 같은 무탈한 삶을 이어갈 수 있을 줄 알았다. 적어도 그 특별한 일이 없었다면 분명 그랬을 것이다. 새벽에 몸종이 잠을 깨워 일어났다. 마당은 짐을 싸느라 난장판이었고 사색이 된 어머니는 이것도 싸라 저것도 싸라 이것은 씻지 말아라 손가락으로 가리키느라 정신이 없었다. 소희가 어머니에게 달려가 무슨 상황인지 묻기도 전에 그녀의 두 손을 잡아 끄는 이가 있었다. 애구머니나 도련님, 이 시각에 무슨 일이십니까? 소희는 권위안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소희 낭자, 오랑캐들이 침략해와서 한시 앞이 피난 가야 합니다. 그의 말에 소희는 당황했다. 네? 여기는 변방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권위안은 대답할 시간도 아깝다는 듯 소희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다. 작정하고 군단을 이루어서 일시에 쳐내려왔습니다. 동현당 서고가 이미 불탔고 남은 것은 낭자의 집안에 남아있는 필사본 책들뿐인데 이마저도 불에 타버리면 귀한 사료가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피난에 앞서 낭자는 그 책들을 잘 아니 나를 좀 도와주시오. 소희는 그 말에 비명을 질렀다. 제 아버님은 어찌 되신 겁니까? 그건 지금으로서는 나도 모르오. 부디 무사하시기만을 바랄 뿐. 어르신께서 당부하시길 집에 가면 필사본이 있으니 그것부터 안전한 장소로 옮겨달라 하셨소. 소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어머니는 당연히 소희에게 함께 피난 가자 하였다. 어머니,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 어머니는 아우들과 함께 먼저 제 너머 이모님 댁으로 피난하셔요. 저는 상황을 봐서 합류하겠습니다. 소희는 정혼자인 권위안을 도와 아버지의 말씀대로 귀중한 자료의 필사본들을 안전한 장소에 숨겨야겠다고 생각했다. 권 도령께서 저를 지켜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떠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소희는 가장 중요한 필사본부터 권위안과 함께 나눠 짊어지고 덜 중요한 순서대로 하인 3명을 시켜 남은 그 짝을 등에 지게 하여 따라 나섰다. 적어도 동현당 서고에서 오랑캐들이 약탈로 시간을 지체하고 있으리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그들은 말의 발굽에 날개라도 달았는지 이미 마을에 들이닥쳐 불을 지르고 양민들을 무작위로 학살하고 있었다. 권위안이 가자던 안전한 장소로 갈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뒤를 따르던 3명의 하인들도 북새통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박달나무 언덕에 있는 동굴 안에 숨겨두고 돌로 막아둡시다. 권위안은 도저히 오랑캐들의 포위를 벗어날 수 없자 낮은 구덩이에 몸을 바짝 숨었다. 낭자, 내가 저들을 유인하겠소. 혹시라도 이 몸이 죽더라도 뒤돌아보지 말고 언덕으로 숨어 들어가 동굴에 숨겨두시오. 어르신께서 무사하시다면 그 옷을 꼭 찾아보실 것이니. 귀시를 부탁하오. 그 말을 마친 후 오랑캐들 사이로 뛰쳐나간 권위안의 모습이 마지막 기억이었다. 소희는 목숨을 걸고 필사본을 지켜달라 한 아버지와 정혼자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하지만 죽을 힘을 다해 필사본을 짊어지고 도달한 박달나무 언덕에는 이미 누군가가 숨어 있다가 발각된 모양이었다.
죽어 널브러진 시체들 사이로 오랑캐들이 살아남은 존재가 없나 수색하고 있어서 약속한 장소에 그것들을 숨길 수가 없었다.